안녕하세요, 임박사입니다. 오늘은 색소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색소 질환은 말 그대로 피부에 색소가 생기는 것이죠. 통상 색소 침착이라고 말합니다. 피그멘테이션. 간단하게 색소 침착이라 함은 멜라닌이 피부에 축적되는 것인데요.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생기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지,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요. 그런데 종류에 따라 발생 원인을 달리 볼 수 있기에 왜 생기는 것과 종류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지부터 보죠. 멜라닌은 헤모글로빈, 카르틴과 함께 피부의 색을 결정하는 3대 요소 중 하나입니다. 눈동자, 눈썹, 머리카락 등의 색에 관여하는데 이 멜라닌은 자외선을 차단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또한 세포질에서 형성된 자유 라디칼을 흡수해서 세포를 보호하죠. 자유 라디칼은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멜라닌은 왜 생기느냐?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런데 이것이 과잉 생산되니 문제가 됩니다. 특히 미용적으로요. 왜 과잉 생산될까요? 크게는 유전적인 부분, 자외선이라는 환경적인 부분, 또한 본디 표피층에서 방어 역할을 하는 이 멜라닌 색소들이 피부의 건강이 흔들림으로 인해 진피층까지 색소가 침투할 수 있는 피부의 나빠진 건강 상태로 볼 수 있고, 이 외에도 호르몬, 잘못된 치료 혹은 홈케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외선과 멜라닌은 시험 범위인 광노화 부분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알아야 제거하는 방법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피부의 표피, 그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에는 멜라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멜라노사이트 속에는 멜라노좀이라는 소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멜라닌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멜라닌은 케라티노사이트 쪽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색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멜라닌의 시작은 티로신, 세포 내 물질인 티로신이 티로시나제 효소에 의해 도파로, 또 티로시나제 효소에 의해 도파퀴논으로 전환되는데요. 산화됩니다. 즉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는 멜라닌의 생성을 자극하는 촉매라고 볼 수 있죠. 구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도파퀴논은 자동적으로 도파크롬으로 산화됩니다. 그런데 잠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도파퀴논이 도파크롬으로 자동 산화될 때와 도파퀴논이 시스테인 혹은 글루타치온을 만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멜라닌이 나타내는 색, 즉 흑갈색을 나타내는 유멜라닌, 노란색, 적황색을 나타내는 페오멜라닌, 이렇게 결과물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히 봅시다. 왜냐? 미백 화장품의 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멜라닌의 색이 나누어지는 중심점인 도파퀴논으로 돌아가서 도파퀴논이 변화할 때 황을 포함하는 천연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혹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 존재하면 시스테이닐 도파가 되고, 이것은 백인들에게 많이 존재하는 페오멜라닌으로 생성됩니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이 도파퀴논은 도파크롬으로 자동 산화가 되는데요. 이때 TRP2로 불리는 DCT, 도파크롬 타투머레이즈 효소에 의해 DHICA가 됩니다. 그 후 TRP1으로 분류는 DHICA 옥시다제에 의해 중합되어 유멜라닌이 생성되는데요. 만약 도파크롬이 DCT의 촉매작용을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산화되고 DHI가 된 후 티로시나제에 의해 산화, 역시 유멜라닌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집중적으로 색소 침착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미백 화장품을 정리하실 때 그렇지, 미백 화장품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알게 되셔야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지, 미백 화장품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알게 되셔야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색소가 침착되는 과정을 보니 뭔가 중복적으로 들어오는 표현들이 보이실 겁니다. 효소에 의해, 그리고 산화된다. 효소를 차단하고 산화를 환원시키거나 애초에 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시킬 수 있는 항산화제를 쓰고, 이미 표피층에 잘 자리 잡은 색소들을 각질 제거를 통해 탈락시키는 것, 그리고 어두운 색을 담당하는 뉴멜라닌의 수를 감소시키고 밝은 피부색을 가질 수 있는 페오멜라닌의 합성을 늘리기 위한 포인트, 여기 시스테인 혹은 글루타치온을 화장품 성분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글루타치온은 요즘 핫하죠. 해독에 탁월한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미백을 위해 맞는 주사제, 백옥 주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주사의 원료이기도 한데요. 검색을 해보니 글루타치온을 주인공으로 한 화장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바른다고 해서 이것이 미백으로 효과가 빡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백 제품을 고르실 때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백 기능성을 가지는 원료로서 인증을 받은 성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미백 화장품의 원리로 돌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미백 화장품이 지향하는 방향인데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미백 화장품을 보시면 각질을 정돈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표피층에 자리 잡은 색소들을 조금씩 걷어내는 거죠. 더 깊은 작업으로는 박피나 필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광고들 중에서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라는 문구로 성분을 강조하기도 하죠. 색소가 생기는 모든 경로 속에 미백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미백 화장품은 기능성 제품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미백 효과가 있다라고 기능성 인증을 받은 성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미백 화장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이때 성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색소와 관련된 질환은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드름을 염증과 비염증
백반증 이렇게 나누어 보았다면 색소 침착은 저색소 침착,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그리고 과색소 침착,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색소 침착은 색소가 잘 침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 백반증, 백색증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고, 과색소 침착은 우리가 잘 아는 기미나 주근깨, 검버섯, 염증 후 일어나는 색소 침착들, 스팟들 그러한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죠. 저색소 침착부터 보죠. 대표적인 두 가지 백색증과 백반증을 볼 것인데 이 둘의 차이는 선천성, 후천성에 있습니다. 백색증, 알비니즘, 선천적인 질환이죠. 멜라닌 색소 합성과 분포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것으로 전신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고 눈에만 한정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알비노 증후군이죠. 이 백색증을 앓게 되면 햇볕의 모습을 드러내기 참 힘들겠죠. 백반증, 색소세포가 파괴되어서 불규칙한 반점들이 생겨요. 피부가 좀 얼룩덜룩해지죠. 후천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색소 피부에도 좀 과하게 치료가 들어갔을 때 세포 자체가 파괴가 되면서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색소 침착, 기미, 오타모반, 주근깨 등이 있는데요. 기미부터 보죠. 기미, 멜라즈마 혹은 크라즈마. 기미가 생겼을 때 좋아라 하시는 분들을 뵙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난제입니다. 난제. 기미는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에게서 더 많이 관찰되는데요.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통 20대 정도에 발생하죠. 특징은 불규칙적인 형태예요. 이렇게 스프레이가 고르게 분사되지 않은 것처럼 특정하기엔 어려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는 얼굴에 나타나고 대칭 구조 혹은 양측성으로 호발됩니다. 즉 왼쪽 광대에 관찰되는 기미는 오른쪽 광대에도 관찰되죠. 대부분요. 한쪽에 나는 것도 참 싫은데 그쵸? 색깔은 통상 갈색을 띠고요. 청해색이나 약간 푸른빛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혼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더 얼룩덜룩해 보이기 때문에 환자가 가지는 심리적인 고통은 참 클 것입니다. 기미는 왜 생길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유전, 여성 호르몬, 그리고 자외선입니다. 여성 호르몬, 임신과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임신하신 분들 중 깨끗하던 피부에 기미가 생겼다고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은 타고난 것이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속 여성 호르몬 역시 유전에게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서 여성 호르몬은 체내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닌 호르몬제, 그러니까 경구용 피임약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임약과 같은 호르몬제도 임의로 사용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처방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느냐? 바르고, 먹고, 쏘고, 관리하고, 연고를 바르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레이저를 쏘고 집에서 열심히 관리하는 것,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뉘는데요. 기미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피부 치료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미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박피, 즉 필링을 볼 수 있습니다. 피부 표피를 싹 정리해서 표면에 자리 잡은 색소들을 걷어내는 작업인 것이죠. 우린 연고만 봅시다. 미백에 관련된 연고의 가장 주요 성분은 대표적으로 하이드로퀴논이 있습니다. 도미나크린 유명하죠. 이 하이드로퀴논은 색소가 생성되기 전에 그 중간 과정인 효소인 티로시나제의 작용을 억제시키죠. 신기하죠. 그리고 레티노이드 혹은 레티놀, 비타민 A도 색소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방이 되기도 하는데요. 유명한 연고 있죠. 스티바 A. 당연히 처방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기미는 여기까지. 자세한 것은 화사타임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주근깨는 무엇인가? 주근깨, 프리클. 기미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주근깨는 기미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주근깨는 선천성입니다. 그러니까 주근깨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태어날 땐 보이지 않는데요. 그 5세 정도 소아시기에 드러나죠. 그러다가 10대로, 즉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자외선을 쫙쫙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주근깨가 확 올라옵니다. 기미와는 차이가 있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긴 어렵죠. 백인종에게서 잘 볼 수 있어요. 형태는 이렇게 점 경계선이 기미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게 콕 보입니다. 자외선이 노출되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표피에 밀집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기미보다 더 치료가 쉽죠. 하지만 주근깨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치료 후에 자외선을 잘 차단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버섯, 많이 들어보셨죠? 저승꽃이라고도 하는데요. 검버섯은 지루각화증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어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불분명한데 약간 융기된 트러블로 색이 좀 변하는 색소성 병변입니다. 양성 종양이죠. 암인 흑색종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암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온 김에 악성 흑색종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흑색종, 암이죠. 악성도가 높아요.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점이 생겼다면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다른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이지만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점인지 혹은 암인지 볼 수 있는 형태적인 특징은 우선 악성 흑색종은 그 형태가 비대칭이에요. 그리고 형태의 경계선이, 즉 가장자리가 불규칙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바뀐다거나 누를 때 통증이 있다거나 심지어 출혈까지 있다면 무조건 병원으로 꼭 가셔야 합니다.
오타모반 많이 들어보셨죠? 한쪽에 나타나거나 양측에 나타나거나 그럴 수 있죠. 눈가 주위 피부에 약간 파란 톤이 감도는 혹은 회색 톤의 점이 넓게 있는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오타모반이죠.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색소가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왜 생기는지 질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화장품학에서 색소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성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